강화도 바닷바람 속에서 존스는 오래된 말들을 조용히 받아 적고 있었다. 강화도 바람은 종종 종이 끝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는데도 책상의 원고 귀퉁이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존스는 손으로 종이 끝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먹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종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강화바다가 흐리게 보였습니다. 파도는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와 함께. 그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위 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줄. 그리고 또 한 줄. 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화도 골목은 빨리 조용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나루토 쪽에서 늦게 돌아오는 사람 그림자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존스는 작은 기름등 가까이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말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발음을 따라 적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고쳐 적었습니다. 그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마치 손으로 도래 모양을 확인하듯.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저 외국 사람이 조선말을 배우는 일이었다면 저렇게 늦은 밤까지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가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오래 살아낸 말들이었습니다. 강화도 장표에서 들은 말, 나루토 사공이 흘리듯 내뱉은 말, 아이들이 골목에서 부르던 말, 늙은 노인이 천천히 이어가던 옛 이야기. 존스는 그런 말을 자꾸 적었습니다.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그 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걸 적나 싶은 눈빛으로. 하지만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같은 말을. 또 묻고 또 적었습니다. 손끝에는 늘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바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로 기우게 밀려왔습니다. 존스는 그 바람 속을 자주 걸었습니다. 혼자.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 가장자리에는 자꾸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무언가를 적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하는 말, 아이들 웃음 사이에 섞인 사투리, 시장 상인의 부르는 소리. 그는 걸음을 자주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히. 아주 오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화도 장터 끝 작은 국밥집 안. 방 안에는 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사기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존스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둔 것은 밥상이 아니라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말할 때마다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고 적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뭐 하시려고요? 존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필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잊히지 않게 하려고요. 그 뒤로는 다시 침묵이 남았습니다. 국밥, 김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국학 연구를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강화도 골목, 나루토, 시장, 서당 근처 길, 그리고 자꾸 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방식, 단어 사이 쉬는 숨, 옛말 끝에 남는 억양. 그는 조선 사람들 말을 공부 대상으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숨처럼 붙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천천히 들으려 했을까요?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원고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 쓴 문장을 다시 고친 흔적도 많았습니다. 왕물이 번진 자리, 손끝으로 문질러 흐려진 글씨, 급하게 덧쓴 작은 메모. 그는 늘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화도 밤바다는 캄캄했습니다.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늦게 들어오는 배였을 겁니다. 그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조용히.
어떤 날은 서당 훈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책들이 벽 쪽에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옛 문장 하나를 설명하다가 잠시 기침을 하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존슨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훈장이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 표현은 예전에도 그렇게 썼습니까? 훈장은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존슨은 연필을 들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선의 오래된 기록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기록보다 사람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적다가도 상대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손 움직임도 봤습니다. 말끝에서 흐려지는 표정도. 왜냐하면 말은 글자만으로 남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입김 속에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원도 겨울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소매 안으로 넣고 걸었습니다. 존스도 자주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놓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접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적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어느 날 어린아이 몇이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바라봤습니다. 외국 사람이 작은 수첩에 계속 뭔가를 적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존스는 뒤를 돌아보다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조금 굽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스는 바로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천천히 따라 말했습니다. 발음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는 그 웃음소리까지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이야기, 섬으로 숨어든 사람들 이야기, 바다 건너 떠나간 사람 이야기. 존슨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중간에 말을 자주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듣고 있다는 때처럼. 상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차 끓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서는 김이 아주 얇게 올라왔습니다. 존슨은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단어를 오래 붙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마음은 큰 사건보다 사람들이 오래 입에 담아온 말 속에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꾸 들었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고쳐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먹물이 손끝에 번져도, 끝까지. 늦은 밤. 가마도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원고 한 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존슨은 그 종이를 손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멀리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선물 냄새와 바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래전 입으로 남겼던 조선말 한 줄을 아주 천천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